워런 버핏이 또 한 번 월스트리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그가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무려 3,81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3,477억 달러였는데 불과 반년 만에 340억 달러 이상을 더 쌓아 올렸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는 겁니다. 버핏은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팔고 있어요. 그것도 12분기 연속으로요. 거의 3년 동안 계속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만 해도 3분기에 61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또 처분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데도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미국 주식시장은 꽤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16%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버핏은 뭘 하고 있나요? 계속 현금만 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주식을 계속 팔았는데도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현재 2,830억 달러에 달해요.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습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포트폴리오 가치가 늘어났다는 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식들의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버핏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자신의 주가도 올해 고작 5%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시장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기 회사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면 보통은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버핏은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자사주 매입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미 5분기 연속입니다. 이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신호예요. 버핏이 자사주를 사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2018년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힌 적이 있죠. 주가가 진짜 가치보다 낮을 때, 그리고 자사주를 사고도 충분한 현금이 남을 때만 매입한다고요. 지금 상황은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투자은행 UBS의 분석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버크셔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재 가치와 비슷한 수준이라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내년까지도 자사주 매입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버핏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방패 삼아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생각해보세요. 9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전설적인 투자자가 6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보며 쌓은 경험으로 지금 주식을 사지 않고 팔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 자체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3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 100억 9천만 달러보다 무려 3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보험 사업이 대박을 쳤어요. 보험 인수 부문에서만 200%가 넘게 급증하면서 23억 7천만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올해는 대형 자연재해가 적었던 덕분에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게 주요했죠. 물론 자동차 보험 자회사인 가이코는 사고가 늘면서 세전 이익이 13%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성적표입니다. 순이익은 더 인상적입니다. 주식 투자 손익까지 모두 합치면 308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작년에 262억 5천만 달러보다 17%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 한 분기에만 우리 돈으로 44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와중에 최고 경영자는 은퇴를 선언했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경일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버핏이 올해 말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난 5월에 공식 발표했어요. 그가 버크셔를 경영한 지 거의 6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후임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렉 아벨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버크셔의 비보험 부문을 총괄하던 부회장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버핏이 매년 써오던 그 유명한 주주서한도 아벨이 작성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버핏의 은퇴 발표 이후
최근 6개월간 버크셔 주가가 약 12%나 빠졌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버핏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버핏은 회장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큰 방향은 그가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렉 아벨은 버핏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핏이 큰 그림을 보는 타입이라면 아벨은 실무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벨은 이미 첫 번째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지난달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라는 회사로부터 석유화학 사업부 옥시캠을 9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건 2022년 보험사 알레게니를 인수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거래입니다. 이 거래가 중요한 이유는 버크셔가 몇 년 동안 대규모 인수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계속 적절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벨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3,80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예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벌써부터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버크셔가 1967년 버핏이 경영권을 잡은 이후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의 60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회사가 말이죠. 이렇게 많은 현금을 그냥 쌓아두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배당을 주든 대규모 인수를 하든 아니면 시장이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든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버핏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버핏이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릴 때는 대부분 시장에 큰 조정이 뒤따랐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버핏은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폭락이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90년이 넘는 인생에서 60년 이상을 투자에 바친 사람의 선택을 무시하기는 어렵죠. 버핏이 이렇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의 투자 철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안전마진을 중시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기다릴 줄 압니다. 몇 년이고 말이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금융위기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결국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한 시대의 종말일지도 모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거대한 산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 같은 거죠. 그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탐욕을 부릴 때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때라고요. 그의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지금 그는 스스로 그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